이번은 데이터베이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DML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식과 결혼의 공통점이랍니다.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한다.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정자를 한다. 자기는 이미 했으면서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 주식과 결혼의 공통점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면, 주식을 해도 후회하고 주식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먼저 결혼부터 신경을 써보도록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스티븐 슈워츠먼이라고 하는 블랙스톤 회장님의 얘기입니다.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편집정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실체 규모와 상관없이 늘 자기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기업가가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슈워츠먼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안주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스스로 재창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밀려서 도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를 찾자면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재창조, 개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창조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로그인 생성, 사용자 등록, 테이블 만들기, 4가지의 그 DML 쿼리문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차후에 이제 응용 예제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옆에 보는 그림은 개체 탐색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이 개체 탐색기에서 녹색 화살표가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는 SQL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저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잠깐 우리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인 이런 뜻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리하는 그 시스템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모델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모델이죠. 이 모델은 내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 때 저 모델을 참고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뺏길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견본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MSDB는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템프DB는 임시로 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뭔가 자료를 넣었다가 이제 작업이 끝나면 지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늘 비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작업 중간중간에는 뭔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보면 이와 같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엑셀처럼 생긴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값을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뷰 뭐 등등이 있죠. 자,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새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합니다. 오른 마우스 새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이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마이 웹사이트 그리고 밑줄하고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해주십시오. 나는 김영래에서 KHR이라는 이름을 땄는데 여러분도 KHR 절대 따라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HKD라고 넣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소유자를 지정할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짜리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값을 SA를 찾아서 할당해주면 됩니다. 소유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브로큰 체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후속으로 발생할 그 브로큰 체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소유자를 SA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확장자가 MDF, 하나는 확장자가 LDF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MDF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것이 LDF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파일이 우리가 다른 곳에 들어가면 NDF라고 하는 확장자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NDF. 근데 NDF는 이제 고급 사용자들이나 쓰는 거고 우리는 MDF, LDF만 신경 쓰겠습니다. MDF는 데이터 파일인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MDF라고 부릅니다. LDF는 로그라고 하는 건데 로그는 트랜잭션 로그, 거래 기록 이런 뜻입니다. 거래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두는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그 파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업 및 복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처음 크기는 기본적으로 8MB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동 증가 기능을 통해서 64MB 단위로 8MB가 가득 차면 64MB를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갑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하드디스크가 기본적으로 한 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지정해야 됩니다. 경로는 달리 말하면 저장 위치입니다. 이 저장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D 드라이브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하드디스크를 지정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업 복원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MDF 파일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MDF가 망가지더라도 LDF 파일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파괴가 되면 같은 곳에 두 개가 동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지겠죠.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 두 개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둔다면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질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하드디스크에 지정하는 걸 권장하나 현재는 우리는 학습 목적상 그냥 동일한 위치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체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죠. 로그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정 권한을 로그인이라고 부릅니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군부대에 비유한다면 위병소, 우리 대학 학교 같은 데 비교하면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로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는 로그인으로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 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사용자 그럽니다. 우리 학교에 비유한다면 1번 건물, 2번 건물 이런 건물의 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보안 체계는 역할 및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역할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역할은 권한을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권한은 해당 개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너무 세밀하게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근에는 역할을 많이 씁니다. 역할은 하나하나의 개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권한이라고 부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들을 묶어놓은 개념,
권한들의 집합 개념을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권한보다는 역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역할은 내가 고정되어 있는 역할이 있고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역할과 사용자 정의 역할이 있는데, 고급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 정의 역할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로 따지자면, 그 학교로 따지자면 1번 건물에 들어가서 과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라고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계정 중에서는 SA라고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SA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죠. 설치할 때 우리 SA의 비밀번호를 지정했던 기억나죠? SA는 그때 가장 중요한 계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QL 서버 인증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로그인입니다. DB 내에서 모든 일을 수행 가능한 계정이 SA라고 하는 계정이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DBO 역할을 수행합니다. DBO의 O는 owner라는 뜻입니다. owner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렇죠. 주인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DBO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 SA 계정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SA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지 말아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SA 계정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다른 로그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걸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SA가 아닌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권한을 따지면 로그인,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중에서 우리는 역할을 쓸 거다 그랬죠. 로그인, 사용자, 역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로그인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로그인은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동급으로 보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안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텐데 이 메뉴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때 여기에 프로그래머처럼 값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로그인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윈도우즈 인증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SQL 서버 인증을 취해줘야 됩니다. 왜 SQL 서버 인증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그리고 SQL 서버 인증은 로그인과 함께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는 편의상 패스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의 체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체크를 없애줍니다. 암호 정책 강제 적용 아래쪽을 봤더니 암호 만료 강제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암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암호 만료 강제 적용입니다. 두 번째 암호 정책은 다음 로그인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을 해야 되면 우리가 결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는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면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로는 방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본 언어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지 말고 위쪽에 있는 사용자 매핑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아까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의 보안의 세 가지 중에서 로그인, 사용자, 그 다음에 역할, 권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 사용자입니다. 로그인과 사용자를 우리가 매핑을 시켜준다 그랬네요. 이 로그인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 역할을 할 건가 이걸 지정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매핑을 누릅니다. 사용자 매핑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와 이와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마스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죠. 모델 시스템 베이스죠. MSDB 시스템 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템프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죠. 우리가 만들어뒀던 마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딱 하는 순간 여기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이니셜로 여기가 결정이 되게 되겠네요. 자, 해당되는 로그인 프로그래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로 등록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핑이라고 불렀어요. 매핑.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가 마이 웹사이트 내에서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그 사용자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로그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써요. 모델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씁니다. MSDB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써요. 템프DB 체크 안 돼 있죠. 못 써요. 그쪽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는 마이 웹사이트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래쪽을 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 자격, 우리 데이터베이스 3단계 체제 로그인, 사용자, 권한 및 역할, 이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요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역할은 아래쪽에 보니까 DB 액세스 어드민, DB 밑줄 백업 오퍼레이터, DB 밑줄 데이터 리더, DB 밑줄 데이터 라이터, DB 밑줄 DDL 어드민, 뭐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DB 오너에 이렇게 체크를 해둘 겁니다. DB 오너 뭐라고 그랬죠? 주인장. DB 오너 주인장, DBO 역할.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너 역할을 부여하면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인이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SA라고 하는 로그인이 있었죠. SA는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DBO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SA는 마스터에서도 DBO, 모델에서도 DBO, MSDB에서도 DBO, 템프DB에서도 DBO, 마이웹사이트에서도 DBO예요.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오로지 여기 마이웹사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이웹사이트 내부에서만 주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서버에 내가 로그인 프로그래머로 접속을 하면 마이웹사이트 내부에서는 DBO라는 역할로서 프로그래머 사용자로 등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그인 프로그래머 지정했죠. 사용자 프로그래머 지정됐죠. 역할 DBO 역할로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만들면서 3단계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체계에 맞는 이름들을 다 지정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멤버 역할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고정된 역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역할, 고정 역할 그런 이야기 했죠.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은 DB 오너라 하는 역할, 지금 현재 우리 부여했죠.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구성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주인장 행세를 하는 게 DB 오너라고 하는 겁니다. DB Security 어드민, Security 보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어드민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보안 관리자. 사용자 지정 역할에 대해서 역할 멤버 자격을 수정하고 권한을 관리하고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용자 역할, 그것이 Security 어드민입니다. DB 액세스 어드민, 액세스는 접근하다, 어드민 관리자, 접근 관리자. 여기서 뭐 윈도우즈 로그인, 윈도우즈 그룹 이런 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액세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DB 백업 오퍼레이터, 백업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백업 그러죠. 사본을 떠두는 걸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복사본. 오퍼레이터 운영자예요. 백업 운영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백업 오퍼레이터입니다. DDL 어드민, DDL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까 이전 시간에 쿼리문은 DDL과 DCL과
그 DML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DDL입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어드민 관리자예요. 데이터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게 DDL 어드민입니다. DB 데이터 라이터, 데이터를 라이터 쓸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추가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값을 삭제하거나 데이터 값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데이터 라이터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DB 데이터 리더, 데이터를 리더 읽어드릴 수 있는 사람. 셀렉트 구문을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이 두 개는 DML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역할, 그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야기를 하겠네요. DB deny data writer, DB deny data reader. deny라고 하는 것은 거부라는 뜻입니다. 거부. deny 역할은 다른 역할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너는 절대 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마라. 쓴다는 것은 추가, 삭제, 변경이 있다고 그랬죠. 너는 절대 내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가져가지 마라. 읽지 마라. 읽는 것은 select, 조회 구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다룹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가한 로그인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항목 누르고 마이 웹사이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눌렀네요. 거기 안에 보면 보안이 따로 있어요. 바깥쪽에도 보안이 있었죠. 바깥쪽. 데이터베이스와 동급으로 보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들어가면 보안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로그인이 아니라 여기는 사용자라고 돼 있고 그게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우리가 로그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은 마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부여해 준 역할은 DB owner, 데이터베이스 주인장 역할을 부여해 줬죠. 자, 참고로 우리 서버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로그인 바깥쪽이죠. 그 상태에서 프로그래머 누르고 오른 마우스 속성 누르고 서버 역할 누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자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버 역할은 관리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구경만 하고 넘어가죠. 벌크 어드민, 벌크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벌크라는 것은 대용량 작업인데 엑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끌어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에요. DB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디스크 어드민, 하드디스크 내에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디스크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파일 그룹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 프로세서 어드민,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퍼블릭, 사용자에서도 퍼블릭이 있었는데 이 퍼블릭은 공개된 그런 뜻이죠. 공개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뭐 알려져 있는, 원래 이제 그 로그인을 부여를 하게 되면 역할을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사실은 공개된 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역할은 없고 그냥 값을 한 개 줘야 되니까 값을 주기 위한 용도, 그런 의미로 넣는 것을 퍼블릭 그럽니다. 시큐리티 어드민, 시큐리티 보안 어드민 관리자,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하는 사람. 서버 어드민, 서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셋업 오퍼레이터,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 어드민, 저게 시스템 관리자예요. 만약에 어떤 로그인에 요 SA라고 하는 시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면 이것은 곧바로 SA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 어드민을 함부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서버 역할은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하죠. 다음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만들었는데 이 로그인으로 접속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체 탐색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개체 탐색기 가장 위쪽에 보면 이 두 개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왼쪽은 연결 버튼, 오른쪽은 끊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현재 X를 먼저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서버의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모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접속을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 서버 엔진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연결을 끊는다는 건 뭐냐? 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진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은 그냥 그대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다만 관리 작업을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와 데이터베이스 엔진 사이의 연결만 끊어 놓은 겁니다. 자, 연결을 누르면 여기에 다시 연결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할 때는 어떤 로그인으로 연결할 때 할래라고 묻겠죠. 물어보는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윈도우즈 인증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SQL 서버 인증의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SQL 서버 로그인 인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은 이름의 이니셜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를 넣은 다음에 연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연결이 가능하고 개체 탐색기를 볼 수 있고 마이 웹사이트 내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름 이니셜 그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뭐 주인장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테이블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새 테이블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값을 좀 입력을 하도록 하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넣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넣고 네임을 넣고 어드레스를 넣겠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열 이름, 필드명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필드의 이름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값을 넣으면 유저 아이디는 뭐고 패스워드 암호는 뭐고 이름은 뭐고 주소는 뭐고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줘야만 한 사람의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캐릭터라고 했네요. 캐릭터는 글자입니다. 글자. 그 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글자 수예요. 글자 10자. 근데 캐릭터가 있고 밑에 N 캐릭터가 있네요. N 캐릭터는 유니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글꼴을 유니코드라고 부르죠. 유니코드에 N을 따서 N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유니코드 10자 이런 뜻입니다.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영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 N 캐릭터는 한글도 넣을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에 보면 N variable 캐릭터라고 되어 있네요. var variable 가변 그런 뜻입니다. 유니코드인데 가변의 글자 이런 거죠. 괄호 속에 있는 50은 최대 글자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최대 50자까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정한 거죠. 그리고 널값 허용은 널값은 허용이 다 없네요. 그래서 널값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X를 통해서 X를 누르고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죠. 여기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X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테이블을 저장할 거냐고 묻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라고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집어넣죠. 지금 우리 member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 웹사이트 내부에 보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테이블 메뉴를 펼쳐보면 dbo.members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bo 어디서 많이 들었죠? 데이터베이스의 오너, 데이터베이스 주인장이 보유하고 있는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 그런 겁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소유자를 뜻합니다. 자, members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쿼리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2학년 2학기 JSP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고 DB 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이용한 테이블 생성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기로 하죠. 마이 웹사이트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 마우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 개체가 없습니다. 지원 개체 만드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라고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지원 개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은 멤버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멤버스를 이용해서 추가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 필요한 테이블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여러 개인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응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추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죠.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멤버스 테이블에 use ID,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라고 하는 4개의 필드를 갖는 멤버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대로 놓고 보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목 위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테이블 뷰 표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와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멤버스 테이블 이름 나왔네요. 열 이름, use ID,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넣을까 허용 여부도 우리가 체크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를 우리는 테이블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의 우리 표준 모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X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저장을 하는데 이름은 ERD라고 저장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ERD라고 하는 것은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입니다. 약자로 우리 개체 관계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ERD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분석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그리고 그 관계를 도출해 준 것을 ERD라고 그래요. 원래 이것은 중국계 미국인 피터 첸이라는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우리 앞서서 봤던 그런 그림을 데이터베이스의 ER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머릿속에 저런 그림이 빠삭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데이터베이스의 ERD를 확인하는데 현재는 테이블이 한 개밖에 없어서 멋이 없지만 테이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림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옵션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변경 내용 저장 안함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체크를 없애고 저장하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저거는 뭐냐면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설계자들이 해준 것들을 그냥 이용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변경하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여러 명이 단체로 하는 팀별 작업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바꿔놓게 되면 이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저 체크를 해두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설계자 역할까지 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체크를 없애놓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use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이거 4가지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필드를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필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는 클래스 모델링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델링 우리 OP 시간에 막 다루었죠. 자, 내가 회원을 관리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있을 수 있죠. 생년월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원의 등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필드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넣으면 좋아요. 가장 간단한 게 등급이나 성별을 추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생년월일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은 그 필드 중에 하나죠. 뭐 2개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1개 이상이죠. 다음은 이제 쿼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쿼리문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질의 언어, 이런 의미의 그 SQL 문이라고 그러는데 두 문자인데 우리 SQL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는 얘네들을 Structured, 우리가 쿼리문은 전부 영어를 쓰죠. English Query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쓸 때 줄임말은 이렇게 SQ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써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SQL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SQL 그래도 그 SQL 문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타, 구조적으로 설계된 질의 전용 언어입니다. 쿼리문의 종류는 DDL, DCL, DML 이런 것들이 있어요. DCL은 관리, 보안, 무결성, 복구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DCL이라고 부릅니다. 이 DCL은 DBA가 주로 담당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DDL은 데이터의 스키마 표현,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얘네들은 설계자가 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언어들입니다. DML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우리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DML은 잘 알아야 됩니다. DDL은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몰라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요만큼을 영역을 나누어서 요쪽 영역은 우리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쪽은 우리가 쿼리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작업할 때는 쿼리문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그 쿼리문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작업들은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냥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DML입니다. DML은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부르죠. 여기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Select, Insert, Delete, Update. 그 중에서 Select 이상이 거의 95%입니다. Select가 가장 어려워요. Insert, Delete, Update는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Select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합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Insert, Update, Delete는 오로지 하나의 테이블에 동작이 적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Insert, Update, Delete도 살펴보겠고 Select 문도 살펴보겠는데 Select 문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필요한 정도만 여기서 살짝 다루고 우리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DML 문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새로운 쿼리를 테스트할 때는 여기 있는 새 쿼리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쿼리 문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use 구문을 쓰고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members, 여기에 KHR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도 KHR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줘야 돼요. 고는 명령을 실행하라,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얘를 누르게 되는데 저와 같이 실행을 누르게 되면 요게 그 유저 구문에 의해서 요 위치가 마스터에서 마이 웹사이트로 살짝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렉트 구문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필드 이름들만 주르륵 나오고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이유 아직 테이블에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해봐야 되겠네요. 테이블을 입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다.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insert 구문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insert into라고 기억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필요한 필드 이름을 나열합니다. values라고 써주고 여기에 값들을 1대1로 맞춰서 필드 1에 해당되는 거, 필드 2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약속, 요 꺽쇠 가로 있죠. 요거 요런 거, 요거 이 꺽쇠 가로는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insert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고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into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두기로 하죠. 필드 이름들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드 이름 기술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values라고 써놓고 여기 긴 짝대기 있죠. 이거 우리 연산자에서 논리 연산자에서 무엇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죠. OI에 해당이 되죠. 디폴트이거나 널이거나 값이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할당해 주면 된다 그런 뜻이죠. 디폴트는 기본 설정값 그런 뜻입니다. 널 값은 값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널 값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블 설계할 때 널 값 허용 체크 있었죠. 널 값 허용 체크. 그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널 값이라고 주도 됩니다. 값이 없는 상태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insert into 구문의 전체 구문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공부하자. 자, 그래서 우리 5번, 6번 줄에 있는 예를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insert into 이렇게 기억하기로 하죠. 테이블 이름 적어 놓습니다. 테이블 하는데 필요한 필드 이름들 나열합니다. 그 이름에 맞춰서 values라고 써주고 use id, 패스워드, 이름, 주소 이렇게 1대1로 딱 매치되는 걸 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작은 따옴표가 글자를 의미합니다. 글자. C# 언어에서는 글자를 쓸 때 스트링을 쓸 때 쌍따옴표를 썼죠. 여기에서는 그냥 따옴표 한 개씩만 씁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쿼리문을 작성할 때 아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 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 첫 번째 줄이 쑥 들어갔겠죠. 두 번째 구문에서는 여기에 into를 생략하고 해준 겁니다. into 생략해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into 생략하고 필드 이름들 생략해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members 하면 요런 목록이 주르륵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번, 6번 줄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기로 하죠. insert into 기억하고 테이블 이름 써주고 필요한 필드 이름 쭉 나열하고 values 다음에 1대1로 매칭되는 값들을 넣어주고 이 방법 가장 위에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기본형으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카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use id는 원래는 중복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 기본키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기본키를 지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말미에 데이터 지우고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똑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키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삭제한 상황에서 기본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lect 문입니다. select 문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집합을 추출해 주는 걸 select 문이라고 그래요. 기본형은 select,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4번 줄에 보니까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되어 있네요. select 이거 필드 이름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와일드 카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대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즉 별표가 들어갔던 것은 필드에 해당되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드 값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값을 가져와라. 그게 14번 줄입니다. members에는 현재 우리 강의록대로 하면 4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use id와 name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use id, name만 쓰고 from members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필요한 필드들만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록에는 use id, 패스워드, name, 어드레스 순서였죠. 순서가 바뀐 상태로 가져오는 것도 언제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아내고 싶은 필드의 순서대로 기술을 해주기만 하면 그 순서대로 정보들이 나열이 됩니다.
다음은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색 조건을 지정하는 거고, 한글을 통해서 바로 검색도 가능을 합니다. 물론 기본 키를 쓰게 되면 그 기본 키를 이용하면 훨씬 검색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기본 키가 아닌 것들도 충분히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 조건을 지정할 때는 where이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select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그런 다음에 where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order by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정렬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ASC ascending order 오름차순, DESC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입니다. 짝대기는 OR라고 그래 거 알죠? ascending, descending 사이에 짝대기는 ascending, descending 둘러쓰고 있는 꺽쇠가로 그것 또한 조건인 거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20번, 21번 줄과 같이 select 별표 from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값을 다 가져와라. where 조건식은 use id가 sky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가져와라 그랬네요. 지금 이제 우리 sky에 들어있는 값은 기본 키가 없어가지고 현재 2개의 값이 들어있었죠. 2개의 값이 추출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자열을 비교해 주는 거 패턴 매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턴 매칭을 쓸 때 와일드카드는 %를 써요. 그래서 이 패턴을 지정을 해서 문자열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select 별표 from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다 가져와. where 조건식은 어드레스에 like 그러면 패턴 매칭을 확인합니다. 파주 앞에 무엇이 붙어 있건 말건 파주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 무엇이 붙어 있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즉 어느 위치든 파주라는 글자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패턴 매칭을 like 이런 형태로 쓴다면 앞쪽에는 퍼센트 같고 뒤에만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기로 시작되는 주소가 경기로 시작되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소만 검색 가능한 게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도 검색합니다. 네임에 like 패턴 매칭이 있어서 값 그러면 값이라고 하는 이름에 값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찾아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매칭은 우리가 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일단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정렬은 order by 키워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오름차순, ascending order 혹은 내림차순, descending order를 통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2번을 봤더니 select 별표 from members 모든 자료 다 가져와 order by 정렬을 하는데 use id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그런 작업을 해두었네요. 35번 줄에는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데 order by 정렬을 해 use id 기준으로 ascending order ASC라고 넣어뒀네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그랬네요. 자, 다음 38번 줄은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는데 정렬을 한다.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ASC나 DSC가 없는 자료를 해놓으면 여기는 무엇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이 오름차순이겠죠. 이 ASC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DSC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데이터의 조회는 select from where이라고 써놓고 order by라고 옆에다 써준 다음에 이제 내가 뭘 가져올 거야 필드 이름 써주면 돼요. 쉼표로 나열을 해서 때로는 와일드카드를 쓸 수도 있었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하나 딱 써주면 됩니다. where 다음에 검색 조건을 나열을 해주면 돼요. order by 다음에 뭘 기준으로 내가 검색할래? 오름차순으로 할 거니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그 조회를 해주는 셀렉트 구문의 기본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여러 형태의 셀렉트 구문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될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구문. 되게 쉬워요. 기존 레코드의 값을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써주고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set 설정하다라고 해주고 필드 이름 이퀄 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 개 쓰고 싶다 필드 이름 이퀄 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해줘야 돼요. 조건은 필수입니다. 왜? 조건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그 조건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members table, update members table을 바꾼다. set 패스워드를 패스라고. 그리고 where use id를 C에 해당되는 바다에 해당되는 사용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밀번호를 패스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셀렉트를 해보면 그게 C의 비밀번호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딜리트 구문입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가 없어요. 기존 레코드를 삭제할 때 씁니다. 딜리트 프롬 해주고 테이블 이름 한 다음에 where 조건식 써주면 돼요. 이 where 조건식도 필수입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딜리트 프롬 멤버스 해주고 where 조건식에서 유저 아이디가 스카이인 것, 스카이 모두 다 지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해보면 스카이 다 없어지고 바다만 남아 있을 겁니다. 딜리트 프롬 멤버스 모든 걸 다 지워. 그리고 셀렉트 해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겠네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DML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네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거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아, 맞아요. 기본키. 이제 기본키 내용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본키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는 영어로 쓸 때는 프라이머리 키, 어떤 사람들은 주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가진 열이나 또는 열 조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합을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결성을 높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얘네들은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뭐냐? 거기에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앞으로 기본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 그렇죠. not null. 널 값을 사용할 수 없음. 값은 무조건 있어야 됨. unique, 유일성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쿼리를 해가지고 검색을 할 때 여기 기본키에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색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기본키를 이용해서 검색하면 다른 키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기본적으로 기본키는 난널 유니크 해야 된다 그랬는데 2개 이상의 열의 기본키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과로 본다면 1학년 그러면 우리 클래스에서 1학년이 A반도 있고 B반도 있죠. 그래서 1학년 A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1학년 B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근데 1학년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죠. A반 그러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죠. 그래서 유일성이 보장이 안 돼요. 2학년 A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2학년 B반 그러더라도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열로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면 여러 개의 열을 조합을 해서 기본키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응용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필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이라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학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번호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번호는 함부로 수집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대신에 ID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ID.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번호를 붙여주죠. 그래서 글 번호를 붙여줍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쇼핑몰의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쓰죠. 그래서 기본키를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학번 같이 우리 메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사를 해와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ID 중복 검사를 통해서 이런 ID 같은 것은 ID 중복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이런 그 넘버나 코드 같은 경우에는 ID 사양을 예로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증가함으로써 기본키 중복 방지를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복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면 반드시 이런 ID 중복 검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키를 지정해 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는 멤버스 테이블에 대해서 기본키를 지정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디자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그 테이블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게 나오죠. 그 중에서 Use ID 필드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기본키 설정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필드에 기본키 설정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Use ID 옆에 이렇게 황금 열쇠가 붙어 있습니다. 얘를 기본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라고 하는 개념 좀 어렵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서드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메서드하고 비슷하다. 메서드는 프로그램 코드들 여러 개를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저장 프로시저는 SQL 쿼리 문들을 모아놓은 걸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거기 있는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정의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에서 실행된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수정 작업도 비교적 간단해요. 입력은 인수 객체로 정의를 해주고 출력은 데이터셋으로 나오거나 아웃풋 인수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가급적 insert into라고 하는 구문들은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그 강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강점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접근하면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죠. 그러면 웹 서버가 바쁠까요? DB 서버가 바쁠까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이 웹 서버는 격려하지만 DB 서버를 격려하지 않고 결과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DB 서버보다는 웹 서버가 바쁜 상태예요. 근데 저장 프로시저는 어디에서 저장되고 어디에서 실행돼요? DB 서버에서. 그래서 훨씬 웹 서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동적으로 웹 서버에서 DB 서버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런 파라미터 넘겨줄게, 네가 계산해서 다오 그러면 DB 서버는 딱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납니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 딱 한 번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적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보안에 유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쿼리문들이에요. 만약에 중간에서 내가 트래픽을 가로챈다면 거기에 어떤 쿼리를 쓰는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중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동작하고 입력을 건네주고 출력만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에 유리하다. 저장 프로시저의 강점은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자면 딱 두 개만 따지자면 우리 속도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 이 두 가지가 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쿼리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create 프로시저라고 해주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 써줍니다. 필요한 인수들을 나열을 해줘요. as라고 begin, end 한 다음에 필요한 쿼리문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마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밑에 프로그래밍 밑에 저장 프로시저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저장 프로시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 프로시저를 정의할 수 있는 코드들이 나오는데 좀 길어요. 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create 프로시저 PROC 이름 붙여주고 add 더하다 멤버 회원을 새로운 회원을 더하다 그런 의미의 저장 프로시저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 멤버스 테이블에는 필요한 게 그 입력할 때 이런 코드들이 필요할 거예요. insert into 구문, 멤버스 테이블 이름,
필요한 필드 4개를 나열해 놓고 values라고 써주고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값들을 우리 at useid, at password, at name, at address를 해서 인수로 외부로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t useid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변수하고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at password는 캐릭터, 글자, 열자, 괄호 속에 열자, 캐릭터 열자, at password, 패스워드 변수는 캐릭터 20자 이런 거죠. 저장 프로시저 실행시킬 때 저 값들은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값을 이용을 해서 useid 값은 여기에 useid에, 패스워드는 여기 패스워드에, name은 여기 name에, address는 여기 address에 입력해 주는 구분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DB 서버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동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웹 서버에서 해야 돼요? DB 서버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DB 서버에서 해야죠. DB 서버에서. DB 서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는 이 동작 확인이 안 돼요. 반드시 DB 서버에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개발 도구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는 DB 서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걸 이제 봤네요. 자, 프로그래밍 기능 밑에 저장 프로시저 밑에 PROC add member라고 하는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 실행시켜 가지고 동작 확인해 보기로 하죠. exec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면 됩니다. 명령을 써주면 됩니다. exec 저장 프로시저 이름 인수 4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id 비밀번호 name 어드레스 주소로 전달될 4개의 값들을 저와 같이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되겠네요. 한계행 적용됨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홍길동 홍순이 넣었어요. 갑돌이 넣었어요. 갑순이 넣었어요. 홍길동 넣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 걸 봤더니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랬네요. 기본키 제약 조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죠. 난널, 유니크. 기본키는 난널, 유니크해야 돼요. 이 유니크의 그 위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뭐가 위반됐는지 볼까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기 유저 아이디에 스카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추가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스카이를 추가하라 그랬더니 스카이 아까 넣었어. 중복돼. 유니크가 깨져. 이제 더 이상 못 넣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의 행만 쭈루룩 입력이 되어 있고 1개 행은 입력되지 못했습니다. 기본키 제약 조건을 위반해서 입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기본키 왜 붙이는지 알겠죠? 아이디는 중복되면 찾을 때 헷갈려서 안 돼요. 아이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디가 뭐 한 번은 홍길동이었다 한 번은 갑순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유니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키 제약 조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죠. 난널, 유니크. 자, 입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구문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별표 했더니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쿼리 문이 쭉 그 쿼리 창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쿼리 창이 이렇게 2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입력한 거, 하나는 저장 프로시저 때문에 생긴 거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문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못해놨네. 쿼리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이걸 내가 좀 수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후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두는 게 좋아요. 창을 빠져나가면 이렇게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예라고 하고 우리 저장을 해두면 뭐 테이블 생성 등 이런 식으로 저장해주면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과제는 저 쿼리문 2개 창에 있는 쿼리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도록 하죠. 쇼핑몰에 저런 상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그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대충 몇 가지만 한번 보여줄까요? 요런 것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제품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요런 것들 넣으면 뭐 가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요같이 뭘로 여기에 채웠으면 좋겠는지, 데이터 형식은 뭘로 됐으면 좋겠는지, 늘 값이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얘네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엑셀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뭐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저 그림을 보고서 저기에 한번 채워 넣어 보기 바랍니다. 도전과제 쇼핑몰의 상품 테이블이네요. 그걸 이용해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고 인서트, 셀렉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 네 가지 구문을 좀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쿼리문을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키스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요 위에 거는 저번 시간에 한 거.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란 그 다음에 설치 과정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로그인 만들었고 사용자 매핑했고 역할 부여했죠. 테이블 만들어 봤죠. DML 4개 구문 공부해 봤고 저장 프로시저 공부해 봤습니다. 뷰가 남아 있는데 뷰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야 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뷰는 그때 다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글링 과제 하나를 해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세계시장 점유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까요?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색다른 시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깜지 잊지 말고 키스에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이번 시간에 조사해 볼 클래스는 별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거네요. 꿈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 좀 1시간 6분 정도 좀 오랫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좀 걸렸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모르는 거 질문사항은 SNS로 보여주겠어요. 노덤캐션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차시의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실습을 해야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공부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